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1.9%에서 1.6% 내지는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관련된 정책의 영향, 그리고 현재의 전국의 불안정,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미 1.3%까지 이렇게 예상을 한 바 있죠. 기재부는 1.8%로 이미 하향을 했고요. 여러 가지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신청했죠, 연초에. 지금 MG 손해보험 얘기가 나오잖아요. MG 손해보험이 원래는 꽤 오래된 손해보험인데, 원래 1947년에 국제 손해보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그린 손해보험으로 바뀌고 GMI인가로 다시 바뀌어서 2013년에 MG 새마을 금고가 된 MG 손해보험으로 이제 출발해서 이제 10년이 좀 넘었는데, 경영이 어려워서 이렇게 논란이 된 게 2020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최근에 메리츠 화재에서 인수를 하려다가 그게 진행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예금보험공사 예보에서 뭐 거의 파산할 수도 있다. 청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험가입자가 한 124만 명인데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그리고 법인, 기업은 손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합니다. 기업은 약관상. 그렇다고 해서 다른 손해보험이 선별해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MG 손해보험이 주는 어떤 그 경제 파급 효과는 클 거예요. 그렇다고 국가가 그걸 배상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중국이 작년에 1조 달러 흑자를 봤죠. 수출 흑자.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도 역대 최대 수출을 했고 900억 달러 정도 수출이 더 많은 거로 예상이 되죠. 근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흐름이 컸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 선수출이 많았을 거다. 중국이나 우리 한국도. 그래서 내년 2, 4분기나 3, 4분기 가면 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미리 사둔 걸 다 쓰면. 관세를 피해서 선수출한 부분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비가 좀 필요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급격한 수출 하락은 국가 신용 등급, 대외 신인도 또는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생겨서 급격한 외환 유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 4분기, 3, 4분기에 대한
상황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 나라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감내할 부분이 좀 있을 거다. 뭐 우회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저성장 상황에서 전국이 혼란스럽고 자금은 이탈되고 인재는 유출되고 신산업에 대한 대책은 없고 생태계는 다 붕괴됐고 인프라마저 흔들리는 상황. 거기에 내수는 뭐 거의 문제가 되는 상황. 그래서 SK 최태원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500만의 이민자가 필요하다. 소비를 할 수 있는, 내수를 할 수 있는 500만의 이민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 단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500만의 이민자를 받아서 그 500만의 이민자가 내수를 보완을 해야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수출은 어려워지고 내수가 중요하다. 내수 중요하죠. 중요한데 500만 명의 이민자가 들어와서 내수를 활성화한다?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대기업 세계 3위 대기업 총수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거기다가 상공회의소 회장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민자 정책은 잘해야 돼요. 지금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전부 다 뭐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민자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민자 1세대가 난 2세대가 이제 사회에 나오니까 자국의 일자리를 선점을 하게 되고 부동산 오르고 뭐 그런 이제 역효과가 나니까 자국을 다 떠나고 또 복지를 중요시하는 나라 아니에요. 이민자들도 복지 똑같이 해줘야 되다 보니까 재정이 악화되고 특히 유럽은 이제 에너지 문제 너무 소련에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가스관 터져 우크라이나가 가스관 잠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민자 문제를 그렇게 쉽게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너무 단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정책을 그렇게 시행하면 안 된다. 경제적인 관점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문화가 다른 집단이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인연과 생활 방식의 차이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면서 동화되고 그러한 과정도 필요하고 정책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한 것이고 법도 필요한 것인데 대놓고 그냥 500만 이민자가 있어야 이제는 먹고 산다 이렇게 던져놓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 살면 지금 해외 동포 700만 아니에요. 그분들 다 여기면 다시 들어오실 건데 안 들어오시잖아. 그런 얘기 왜 안 하세요? 너무 기업가들도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정서적으로 다 지금 이 대화가 그렇게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극우화된 집단의 상황을 잘 해결하고 안정을 찾고
정치나 경제 전반에 걸쳐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이미 이렇게 벌어진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받아들여야지. 구상권은 청구해야죠. 윤 대통령하고 만약에 법적으로 이제 죄가 지어지고 다 된다면 윤 대통령하고 그 일가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해야죠. 지금 나라가 하루에 지금 얼마씩 국부가 감소되는 겁니까? 저는 제 계산으로 하루에 3조씩 까먹는다고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거 다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부역자들한테. 정치권이 정신 차리셔야 돼. 자신의 국회의원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국민을 보시고 국가를 보셔야 돼. 당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지금은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니까. 그런 면에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는 쪽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 본인들이 보통 2, 30만 명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분들이.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죠. 권한대행 체계 하에서 얼마만큼 이제 갈까는 모르겠지만 가는 기간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해서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어렵지만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도 신경을 좀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출과 내수에 화두를 던졌잖아요. SK 최태원 회장이. 그러면 재계나 행정부, 산자부나 기재부 이런 데서 한 번 또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학계도 생각을 해보시고 산업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가야 국민들이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그만한 또 책임을 또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새롭게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롭게 또 나가야 되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과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남은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